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겠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도 저항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에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유가가 어쨌든 어젯밤에도 엄청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고 도로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는 브렌트유가 네. 90불대, 80불대라 이렇게.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두바이유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두바이유는 어제자가 100불 정도였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도 아침 모니터링 해보면 아마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건 올랐다고? 이건 변동이 안 돼 있던데? 네. 약간 늦은 건가요? 예, 어제. 예. 아,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 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네.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원재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니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네.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더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네. 유지하는 네.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고시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네.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네, 수 있게. 근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산 원가와 최고 가격 차이에서 벌어진 실제 제조업체 정유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할 때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취한 일종의 부당이 네.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법률상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예, 해보시죠. 그런 부분도 감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피해가 없게 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되 하여튼 공정하게 세심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한 되도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는 그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도 한데 네. 하여튼 그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네. 행정 지도도 좀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방식 중에 이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좀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네.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니까요. 예를 들면 유류대금을 일률적으로 그 유류세를 내려주면 네. 어쨌든 그 양극화가 악화되는 맞습니다. 경향을 많이 통제는 쓰는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네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하면 네. 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도 있고 네.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네네. 뭐 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꼭 이 양자택일이 아니고 네.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네. 서민들을 또 위해서. 서민들은 재정 지원은 네. 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섞어서 하는 방안을 섞어서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비중을 또 얼만큼 할 거냐도 이제 결국 정책적 판단의 결단의 영역인데 네. 저는 가능하면 물론 실무 검토를 하시겠지만 네.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지금 유류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휘발유는 7% 이제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37%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그 중에서 한 10%를 더 해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직접 지원을 좀 늘린다 이런 부분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극화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래 유류세를 징수하면 이제 그게 일반 재정 재원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정부 재정 집행을 하잖아요. 네.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네. 이걸 통해서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기본 역할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유류세 부분도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결국 그런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네.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세밀하게 좀 네. 일이 많긴 하겠지만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니까요. 하여튼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네. 속도전으로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속도를 더 빨리 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늘리고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각 가구별로 또는 뭐 마을 단위로 또는 지역 단위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좀 확대할 수 있게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구성원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잖아요. 네, 에너지 전환도 사실 저항이 있는 건데 네, 이럴 때일수록 기회이기도 하니까 전환을 좀 신속하게 과감하게. 네. 햇빛소득, 바람소득, 개통소득 해서 가능하면 모두의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의 범위나 내용을 더 신속하게 속도가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햇빛 에너지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전기차 전환도 굉장히 빨리 전환되고 있어서 전기차 예산이 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를 뭘로 생산하느냐? 결국 그 수입한 화석연료로 생산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바람이나 뭐 햇빛 같은 걸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느냐 이건데 전기차 전환도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 전기를 뭘로 생산할 거냐? 재생을 주력으로 하고 원전을 보조로 하고 예, 해서 근데- 탈탄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건 장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라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 과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많이 올라서 뭐 제 예측보다도 더 빠르게 올랐는데 아직도 사실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 중에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네. 공정성 강화, 그 다음에 경영 지배권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좀 코스닥 시장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 너무 엉터리 주식들이 많은 문제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놓는다든지, 그 외에도 뭐 정리할 게 많잖아요. 우리 정책시장. 예,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그것도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상법 개정을 너무 당연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가가 정상화되면서 사실은 기업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전에는 무슨 상법 개정하면 회사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저항하고 뭐 필보하고 생 난리가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까지도 아주 재원이 좀 풍부해져서 고갈 시기까지 뭐 한참 늦춰지는 이런 이익이 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려면 여전히 또 뭐 저항하는 또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예. 과감하게 좀 준비해서 좀 국회하고 협조해서 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회에 정말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있을 텐데, 뭐 용역 서비스도 있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정하면은 시정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 그죠?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는데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문제겠죠. 이게 결국 정부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물품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좀 정리하고 그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정부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회사들이 경쟁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국제 경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요. 이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경쟁에 의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몇 개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국내적으로 보면 거의 독과점적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 지금 TF 있죠. 예. 지금 총리실에 있나요? 부총리와 아니, 제가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물품 사례들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좀 과도한 좀 가격 인상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곳곳에. 그래서 뭐 물가 TF도 만들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도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네. 국민 신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 받고 또 현장 조사도 좀 하고 거기 구성원들도 좀 민간인들도 좀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네. 그 소비자 보호 활동하는 뭐 이런 네, 소비자 보호. 단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좀 참여시키든지 어쨌든 현장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좀 발굴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예. 좀 그렇게 확장하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들은 각 부처를 통해 가지고 품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네. 과거는 뭐 전체 전반적인 물가보다는 품목별 물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으로 좀 돌아간다.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행위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슬퍼런 칼날을 뽑아들고야 말았습니다. 중동 위기를 틈타 기습적으로 기름값을 올리는 횡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공동체적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한 거죠. 특히 단순히 벌금 몇 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토해내게 하는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도 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최고 가격 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비상한 속도로 집행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낡은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어떤 외부 충격에도 서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셈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오직 민생만을 위해 직진하는 이 역동적인 행보야말로 우리 국민이 바라던 진정한 국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